본 프로그램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예고 없이 등장하니 영화를 보실 분들은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다혜 21세기 시네픽스입니다. 제가 글쓰기 강의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불안에 대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분들의 글을 받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시험하고 성적표예요.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불안 가지고 만약에 제가 글쓰기를 한다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단어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카드값 이런 걸 것 같은데, 어쨌든 학생 때는 그 시험하고 성적표가 주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기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커닝의 유혹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커닝은 영어이긴 하지만 실제 영어로 커닝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커닝이 아니라 치팅을 쓰죠. 칫이라고 하는 단어는 CHEAT를 쓰는데 바람 피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학교에서 드라마를 몇 편씩 찍었거든요. 근데 내신 1등급이 나던 친구가 수능을 못 봤는데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그 문제로 혼나서 우느라 학교를 못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꼭 반 1등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집이 엄격하기 때문에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어쨌거나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이런 컨닝과 관련이 있는 영화입니다. 타이 영화고요. 제목은 배드 지니어스입니다. 나타오트 푼프리아 감독 연출, 추티몬 추행차로 엔스키잉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2017년작 영화입니다. เริ่มทำข้อสอบได้ครับ ถ้าตกลงเราต้องทำอะไรบ้าง เรากับแกต้องเดินทางไปสอบเอสซิกที่ซิดนีย์ออสเตรเลียด้วยกัน แล้วเราจะได้เท่าไหร่ 한동안 떠들썩하게 뉴스에 오르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플과 토익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토익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치르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차가 있는 지역들, 해외로 가서 아니면 이를테면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먼저 치고 답을 알려주고 하는 식으로 부정행위가 있어서 이걸 적발했다는 식의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 뉴스를 기억하신다면 배드 지니어스를 더 재밌게 보실 텐데요. 이 학생들, 특히 동아시아 학생들은 이 영화를 재미없게 볼 수가 없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린이에요. 린을 연기하는 배우가 추티몬 추행차로 엔스키잉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의 첫 번째 주연작이거든요. 린은 명문고 전학을 위한 면담을 보게 되는데, 이 면담에서 학비와 교통비, 점심값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학교에 얼마나 자기가 이 돈이 필요한 상황인가, 얼마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줄 아는 학생입니다. 아버지랑 린과 둘이 살고 있는데 둘의 상황 자체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린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장학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거의 항상 만점을 받아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그레이스, 그래서 에이샤 호수안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레이스가 자기가 연극부에 남아있으려면 점수가 몇 점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점수를 자기가 못 맞추는 상황인 거죠. 그 얘기를 듣고는 린이 친구인 그레이스의 공부를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시험날 보니까 그레이스가 도저히 다 풀어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죠. 우리는 항상 풀어본 문제를 시험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레이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을 못 맞추는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린이 모종의 방법을 써서 친구에게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수가 올랐어요. 처음에 리는 이걸 그냥 한 번 친구가 연극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한 번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레이스의 남자친구인 팟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그거 나도 너처럼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지우개를 빌려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 중에 자기에게 답을 알려달라. 심지어는 자기 하나가 아니라 자기가 팀을 짜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린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피아노의 운지법.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를 칠 때 유명한 곡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곡의 도입부는 뭐 따라라라라라라라라고 할 때 뭐 엄지에서 시작해서 네 번째 손가락으로 끝난다. 이건 1번. 이런 식으로 운지법을 이용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답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요. เราจะใช้เพลง4เพลงเป็นโค้ดแทนกอ 그래서 이 학교에 있는 이 돈 많은 집 출신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린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이른바 돈을 내고 피아노 레슨을 받은 다음에 그 피아노 레슨을 통해서 이제 시험 때 답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에 린과 경쟁할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뱅크라고 하는 학생이 전학을 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한번 확 뒤흔들려요. 배드지니어스는 케이퍼 무비 장르를 고등학생들의 시험과 연결지은 영화입니다. 케이퍼 무비, 하이스트 무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션스 11 시리즈를 떠올리시면 좋고요. 강탈 영화라고 번역이 됩니다. 보통은 은행금고, 고가의 미술품 이런 것들을 한 팀이 훔쳐내는 이야기를 담은 오락 영화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조마조마한 스릴,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작전의 성공 여부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거죠. 예상하시겠지만 커닝하는 장면이 바로 그 하이스트 무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스릴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 입장에서 영화를 보시면 잡아야 되는 거죠. 들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잡아야 되는 건데 커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영화가 연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식은땀이 뚝뚝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지우개에 답을 써서 신발에 넣어서 뒷자리를 밀어준다든가 근데 뒷자리에서 다시 밀어준 신발이 엉뚱한 데로 튀어간다든가 시험을 시작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 A형 문제지와 B형 문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시험 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험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샤프심을 교체하는데 샤프심이 바닥에 떨어진다든가 이런 식의 장면들이 굉장히 긴박한 느낌의 편집과 음악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저도 모르게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주먹을 꾹 쥐고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영화 초반부터 교차 편집을 통해서 보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학생들, 그러니까 린, 그다음에 그레이스, 팟, 뱅크 이런 학생들이 누군가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신문을 받는다는 거는 얘들이 잡혔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신문 받는 장면들도 이제 뒤에 가면은 일종의 반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가요? 너 공부만 하면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가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어른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너 공부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학생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집안 형편 때문에 좋은 교육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유학을 가려고 해도 유학에 드는 돈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험 성적을 받는다고 해도 시험 본다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학교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어떤 학생들의 경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수가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드 지니어스라고 하는 이 영화는 그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이 컨닝이라는 것을 통한 고등학생들이 끼어들 수 있는 아니면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의 자본주의 논리가 무엇인지, 사회적 불평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면 리는 전액 장학금으로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학생들 중에서 부잣집 학생들은 학비가 아니라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학교에 컴퓨터 20대를 냈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 내고 명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고 치면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뭐가 나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린의 가난이라고 하는 게 손쉽게 범죄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셈인데,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러닝타임이 한 2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40분쯤 지나면 린의 부정행위를 학교 선생님이 알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제 나머지 이야기가 이 영화의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이런 하이스트 무비를 보면 영화 전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팀이 꾸려지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팀이 어떤 작전을 짜는가, 그러니까 무난하게 성공할 경우에 케이스를 하나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한 번에 잘 되진 않습니다. 뭔가 중간에 한 번 우여곡절이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영화가 이제 초반에는 그냥 친구한테, 자기 친한 친구한테 연극부 한다고 하니까 답을 좀 알려주려는 친구 이야기인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후가 점점 약간 악몽처럼 변해갑니다. 일단 뱅크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리는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어요. 둘 다 자기가 머리 좋은 거 딱 한 가지가 희망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교육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주변에서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오션스 11 같은 영화나 이런 뭐 이태리언 잡 이런 경우는 영화에서 악당 돈을 털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시험을 부정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잘 보면 그 시험을 같이 보는 다른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와중에 심지어 돈이 있는 사람들,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 영화 어떻게 끝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마조마해지는데요. 또 한 가지는 부잣집 학생들이 그러면은 공부는 하나도 못하니까 머리가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잣집 학생들은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면 참 공부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이 학창시절 때부터 얼마나 이 자본주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민감하게 깨닫고 자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 중에 캐릭터가 굉장히 다 매력적이에요. 일단은 다 평면적이지가 않습니다. 린 같은 경우는 똑똑하고 판단이 정확하고 결정이 빨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적정선이 어디인가에 대한 감각도 민감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에는 가난하다곤 하지만 일단은 아버지의 일이 학교 선생님이고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원만한 관계가 이 학생의 최저선을 항상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뱅크는 어머니가 세탁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도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종의 일에 휘말리면서 리는 자기가 상황을 주도하는 편이지만 뱅크는 휘말리는 쪽이에요. 그래서 뱅크 영화를 보고 나면은 뱅크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남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린의 친구인 그레이스와 그레이스의 친구인 팻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들입니다. 누구는 그래도 우리 사이에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드지니어스라는 이 타이 영화는 한국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타이 영화 본 거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드지니어스 통해서 입문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번에는 타이의 액션 영화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